이하경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 시장에서 정말 어렵게 보이는 것들이 한 두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예. 네이버랑 카카오거든요. 네.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이 두 종목을 딱이거 주제로 삼으신 거예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곤혹스러 하고 있고요. 네. 저 자신도 네이버도 작년 말에 추천했고, 네네.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재미없거든요. 최근에 흐름만 한번 살펴보겠는데, 최근 5년 동안의 주가 짧게 보겠는데요. 최근 5년 동안요, 그나마 네이버는 60% 오르고 카카오는 42% 올랐지만 최근에 1년 동안 재미없겠고요. 다음은 1년 동안의 흐름 비교해 보겠는데요. 예. 최근 1년 동안요, 네이버는 19% 빠졌고요. 카카오는 14%. 그나마 카카오는 작년 1년 동안 거의 100% 올랐지만 그리고 다 제자리 와 있기 때문에 주가 좀 상승폭이 적게 보이겠고요. 최근 3개월만 보면은요, 더더욱 할 말이 없죠. 네이버, 카카오 모두 각각 14% 그리고 12% 내렸으니까 큰 재미가 없는 것이 최근 3개월의 흐름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특히 최근 3개월 동안 네이버와 카카오 동시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네이버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2017년에 이익 모멘텀이 좀 둔화된 것이 사실되겠고요.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서 네. 수급에서 약간 부담스럽겠고요. 특히 최근에 물론 작년부터 이슈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드루킹가요? 예. 어떤 뉴스 정책의 댓글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댓글 정책,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각종 사회적 이슈가 주시장에 좀 부담으로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카카오는요, 2017년에는 초반 대비 장중 한때는 보면 종가 기준으로 장중 기준 보면 100%라는 상승했었는데요. 예. 추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 좀 다소 취약하지 않느냐 얘기했고요. 작년에 이렇게 주가 많이 오를 때는 역시 카카오뱅크였는데요. 인터넷 은행이 추가적인 상장을 위해서는 금산 분리가 이제 완화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참 제동이 걸려 있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전히 주가에 좀 부담스러운 요인으로 각각 네이버와 카카오의 부진 배경이다라고 일단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드루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힘든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네. 어쨌거나 우리나라 2위 포털 사이트고 네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에서 나오는 리포트 보면 여전히 상승 모멘텀이 계속 있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목표 주가도 계속 상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 그러니까 현실과 이렇게 전망들이 괴리가 생기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들이 엄청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연초 한 언론에서요, 16명의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에게 앞으로 10년을 보유할 주식 3개씩을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그걸 제가 또 우연히 또 찾아봤는데요. 예. 그때 보면 16명 중에요, 8명이 네이버를 뽑았습니다. 네이버가 8명이나 뽑았고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를 물렸죠. 삼성전자를 6명이 뽑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5명, CJENM, LG화학 3명, 한미약품, 카카오, 현대중공업 2명, 그리고 나머지는 좀 한 종목씩 있는데요. 네. 그 당시에 네이버를 추천했던 사유를 제가 지금 돌아가면서 보니까요.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높은 성장성에 주목해요. 이거 말 되는 얘기죠. 그리고 인공지능,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신규 성장 분야에서도 국내 성장을 선도할 것이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다만 이제 모바일 시장이 확대되면서 광고, 검색 시장에서 성장을 지속할 거라고 그랬는데 이거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임성 플랫폼은 향후 스마트폰, 스피커, 사물인 등의 자율주행 자해까지 확대되면서 늘어나면서 좀 많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 예.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보면 별로 큰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들어보면 추천 이유는 네. 어느 정도 다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말이죠. 드루킹 하나로 네이버가 이렇게 다 떨어져 버릴 수가 있나 싶을 정도여서 네. 다른 이유가 있나? 아니면 위원님께서 분석하시는 또 다른 게 뭔가 있나 싶네요. 저는 이거 늘 말씀드린 주식은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젊은 친구들의 세대의 변화 이런 걸 좀 살펴볼 수가 보면 되겠는데요. 예. 이런 거죠.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가 공이 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이게 지금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 뒤에 있는 친구가 있죠. 그 뒤에 바로 갓튜브, 유튜브가 있다는 것이 핵심적인 얘기가 되겠는데요. 유튜브가요,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토종 기업들의 아성인 검색 광고 시장마저 빠르게 잠식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도 보면 정말 이거 그림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거는 단위가 억분입니다. 억분이요. 예. 억분 보시면 올라가는 것이 있고 중간중간 내려가는 것이 있는데 빨간 거 올라가는 거 쭉 올라가는 것이 있죠. 네, 이쪽이요. 257억 분. 한 달 동안이요. 예. 개념이 잘 없지만 257억 분 이게 유튜브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이 조금씩 줄어드는 게 그래프고요. 저는 이거 하나로 설명은 상당 부분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이러죠. 정말 그러냐 그러는데 한번 주위에서
애기 키우는 분 보시면 딱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뭐죠? 애들 유모차 있죠. 네. 유모차도 스마트폰 거치돼 있고요. 네. 아니면 뭐 어디 뭐 식당 가더라도 애들 보면 애기들 다 뭘 보고 있잖아요. 네. 다 뭐 보냐면 물어보십시오. 그다. 그들이 네이버로 검색하는 건 아니라 유튜브로 검색하거든요. 그렇죠. 유튜브로 영상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답이 딱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면 또 한 1020 세대 유튜브가 석권한 시장에 관해서 이거를 앞서 말씀드린 이거 와이즈 앱이라는 곳에서 나온 걸 제가 본 건데요. 실제로 보면 유튜브는 1020 세대에서 2년 만에 3배 성장했고요. 20대에 그리고 10대를 보면 유튜브가 8천만 시간, 예. 그리고 카카오톡 7,600, 네이버 3,400, 그리고 10대는 그 차이가 더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에 정말 답이 딱 나온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유 교수님, 유 선생님이라고 네. 얘기를 많이 하듯이 네. 유튜브 통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저는 네.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의 영향력과 위치를 생각했을 때 네. 아, 정말 이렇게 꺾일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 김영훈 형께서도 20대 아니죠? 그렇죠. 30대 중반. 거기 일단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음악 스트리밍 뭐로 들으세요? 음악. 저요? 네. 유튜브는 아닌데. 딱 보십시오. 또 물어봤어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설문조사 얼마 전에 해봤고 예. 제가 이거는 지난주에 머니투의 기사 갖고 제가 인용한 건데요. 네.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유튜브를 43%가 보고 듣고 있고요. 멜론은 28.7%, 지님은 이제 7.7%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8.1%에 지금 속해 있는 분이 되겠고요. 아니면 네. 7.7% 듣고 있고 43%는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다. 예.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유튜브 저도 그 유튜브 레드 네네. 서비스로 잠깐 한 달 정도 시범 네. 서비스만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맛보기에. 편하긴 네. 편하더라고요. 네. 광고도 안 보고 네네. 스트리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로 많이 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몰리면 네. 당연히 돈도 몰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광고 그 사람들이 뭐냐면 광고주의 돈도 별로 돈이 몰려요. 유튜브로 예. 돌려갈 수 없겠는데요. 메조 미디어라는 곳에서요. 업종 분석 2018 리포트를 했는데요. 거기에 나온 걸 제가 확인해 봤더니요. 2017년에 동영상 있죠. 동영상 광고 매출에서요. 유튜브는 1,656억 원을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여갔고요. 예. 점유율 무려 38.4%가 당당 1위가 되겠고요. 페이스북이 1,329%, 329억 원, 그래서 30.8% 2위. 네이버는 11.2%, 그리고 카카오는 8.3%로 각각 여기서 보더라도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이니까 네이버가 다음은 카카오잖아요. 예. 쭉 좀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주식시장 얘기도 해보죠. 우리나라 주식만 한다고 했을 때 구글은 사지 않으니까 네네네. 네이버와 카카오만 얘기를 네네. 해보자면 유튜브가 이렇게 좋고 있는데 네이버, 카카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 들으면 다 팔아야 되나? 근데 또 증권사 의견 보면 아직 팔라고 얘기가 안 그러니까요. 하는데. 저도 이제 네이버 저도 한 작년 매번 10개, 15개 하는데 그중에 네이버 하나 넣어놨는데요. 예. 네이버가요. 21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지금 99만 4천 원이 나오고 있고요. 11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이 25.7배인데요. 예. 여기 보죠. 목표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 조금 내려가고 있고요. 예. EPS 있죠. 목표 예상 EPS가 쭉 떨어졌죠. 이 빨간선이요. 네, 빨간색이요. 그러니까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카카오가 되겠는데요. 24개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이 15만 7천 원인데요. 이거 똑같습니다.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은 54배. 그러니까 네이버 대비 카카오는 정말 엄청나게 상당히 좀 PR이 높은 겁니다. 어찌되었건요. 예. 그런데 목표 주가 이익 전망치도 이것 역시 하향 곡선 내리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만만치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EPS 하향곡선이 네. 진짜 심상치가 않네요. 그러니까 뭐 금액 자체가 좀 너무 좁게 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면 올라가느냐 떨어지냐는 건데요. 올라가는 걸 사셔야 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애널리스트의 활용법 강의한 그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거 제가 보더라도 제가 잘 설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정말 쭉쭉 떨어지는 거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 봐서는 큰 재미는 없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두 개만 보면 네이버가요. 카카오 대비 분명히 저평가 있는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장성 대비 앞서 말씀드렸던 앞으로 10년을 보유할 만한 주식 저보러 지금 10년을 보유할 만한 주식 한국에서 뽑으라 그러면 전 지금도 저도 네이버를 하나 뽑을 것 같아요. 예. 뭐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뽑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면 그런 인식은 분명히 있지만 주식은 이제 단기적인 거 갖고 움직여야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큰 재미가 없겠는데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를 언제 사느냐 시점에 보면 분명히 저평가된 건 사실인데요. 이익 전망치가 좀 상향되거나 목표 주가가 상향 추세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주식 사는 것이 낫겠다. 지금 당장에 보면 좀 자꾸 네이버가 안 좋다라고 카카오가 안 좋다기보다는
다른 쪽에 좀 돈이 더 몰리고 있다. 현실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들어보면 네. 구글 사야겠네요, 구글. 그러세요. 이거 뭐 네. 구글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제가 또 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시장의 시가 좀 넓혀봤는데요. 구글이란 건 아시다시피 모 회사 이름 정식 명칭은 알파벳이라고 돼갖고 이제 상장돼 있는데요. 예. 최근 1년 동안입니다. 네이버는 19.60% 떨어졌는데요. 네. 구글은 어찌되었건 최근에 조정 보였지만 어찌되었건 8.8%. 그러니까 선택은 늘 말씀드리지만 선택은 소비자가 하는 거거든요. 예. 투자자 하는 거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되겠는데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나 이런 것들의 이익 모멘텀이 둔화됐다, 목표주까지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구글은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을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출 영업 순이익이요. 여기 중간까지 보면 요게 2017년까지 가운데 세 번째까지 보면 과거 수치가 되겠고요. 예. 오른쪽 세 개는 전망치거든요. 예.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단 그러게요. 말이죠. 예. 제가 보기에 여기에 일단 뭔가 좀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글로벌 탑픽이 뭐냐? 뭐 그 각자 판단하셔야 되는데 저 기준으로 보면 지금 해외 앞서 말씀드린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면 구글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3명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바이가 20명, 보유가 3명. 그래서 여전히 스트롱 바이, 강력 매수 의견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보면 목표 주가의 계리율도 보면 여전히 한 16% 정도 지금 위로 업사이드 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분명히 저평가돼 있고 갖고 계신 분 어떻게 하냐면 팔란 말은 안 하거든요. 좀 예. 갖고 계시면 될 것 같다는 얘기하지만 좀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이익 전망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사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 세계에서 딱 SNS 관련된 거 검색 시장에서 딱 하나 사시라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 보면 친구 애들이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있다만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엔 구글이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명이 이제 바이를 외쳤는데 그 가격대가 어느 정도 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나요? 제일 비싸게 보는 친구는 한 $1,400 정도 나오고 있고요. 예. 좀 싸게 보는 친구들이 한 $970, 뭐 $900 정도 수준에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워낙 이제 유튜브의 인기는 실감하실 것 같아서요. 하다 보니까 역시 결론은 뭐 네이버와 카카오로 시작은 됐으나 구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식 아저씨가 된 것 같아가지고